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뇌와 척수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 반사적인 것들의 작용, 반사적 운동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요. 그리고 뇌와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시만요. 자, 의식적 반응이라고 했어요. 의식적. 여러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생각하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대뇌하고 관련이 있겠죠. 뇌는 대뇌와 소뇌와 뇌줄기의 간뇌, 중뇌, 연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 여러분들 몸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것을 내가 통칭해서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반사적 반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아도 무조건 일어나는 어떤 반사적 행위를 무조건 반사 이런 말로 씁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사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어떤 여성분이 장미를 너무 아름다운 나무에 잡았는데 그 안에 가시를 숨기고 있었어요. 역시 이쁜 것들은 달라요. 그죠? 가시를 숨기고 있는데 이 가시를 딱 잡았더니 어떠냐면 피부가 손상되어서 이 피부에 어떠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가 있습니다. 이 감각기가 이 아픔을 쫙 느끼니까 그 아픔이 손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뇌가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손이 다친 것을 뇌가 느끼려면 손을 타고 쭉 올라가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감각 뉴런이다. 감각 정보를 뇌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근데 이 감각 뉴런인 것을 그림만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바로 요게 바로 신경세포체죠. 그죠?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뉴런의 중앙에 있다.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때 이 아픈 감각이 타고 여러분의 뇌까지 갔다가 아이고 이거 내 손 큰일 나겠네 이러면서 손 떼라고 명령을 내리면 시간이 너무 늦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벌써 가시가 깊숙하게 들어간 상황 다음에 내가 행동하면 안 되겠죠. 가시가 들어오려는 직후에 아따고 하면서 손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감각은 뇌로 가되 이 손을 떼려고 하는 행동은 바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 척수에서 내린 명령이 근육에게 전달되어서 이 운동 뉴런의 골격근과 연결된 운동 뉴런에 바로 전달이 돼서 손을 딱 떼는 이러한 행동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주 빠른 반응이 필요하니까 정해놓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바로 반사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셨죠? 요 고무망치로 여러분들의 무릎에 있는 요 부분을 땅 때리니까 어땠어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좀 있었는데 어떤 사람, 대부분 느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다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 받았죠?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이 유발되는 거예요. 무릎을 고무망치로 치게 되면 이 근육에 있는 감각신경이 어떤 정보를 전달해요. 물론 여러분 무릎을 쳤다는 것은 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알기 전에 어떤 명령이 이미 내가 어떤 생각하기 전에 어떤 명령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반사라고 그래요. 반사. 갔다 바로 타고죠. 그죠? 반사.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반사적 행위에 대해서 조금 아실 거고 앞으로 요 그림들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그림 잘 봐두시고요. 말초신경을 분류하고 오늘 주되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초, 끝과 처음을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이 중심에 끝과 처음 이 부분을 연결했다는 말인데, 말초신경계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위치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뜯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뇌와 연결된 게 있더란 말이죠. 뇌와 연결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척수와 연결된 것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척수신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말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단순히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니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요것을 또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기능을 하는 것은 이 전도 방향, 즉 흥분이 이동하는 방향이 중추에서 밖으로 나갈 것이냐, 바깥에서 중추로 들어올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구심력 이런 거 배웠죠? 안쪽으로 들어온다. 구심이라고 부르고요. 주되게는 감각입니다. 반대로 나가는 거 원심력 이런 거 배웠죠?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심,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데 주되게는 운동입니다. 자, 구심성에는 주되게 감각이 있는데 이때 체상 감각과 내장 감각 등이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체상 운동과 자율 운동 신경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체상 운동 신경 하면 여러분들 쉽게 뼈와 연결된 골격근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골격근. 근데 이 골격근은 뭐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냐면 대뇌와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골격근은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뼈에 붙은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자율신경은 이 내장근이란 게 있어요. 내장근. 이 내장근을 혹은 내장기관을 이제 움직이는 명령을 내리는, 죄송합니다. 내장근이라기보다는 내장기관이 어울리겠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건데 여기에는 대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소장 한번 수축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소장 아무리 잘 안 보이는데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자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명령을 내리거나 내가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하기 전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 자, 이때 이 자율신경이 크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정리만 하도록 뇌신경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절대 아니에요. 척수신경도 절대로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닙니다. 뇌와 연결된 신경, 척수와 연결된 신경이에요. 숫자는 기억할 필요 없고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이 있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면 들어오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고 나가는 것은 운동이나 자율운동신경, 운동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구심이라고 했고 나가는 것을 원심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감각신호, 여러분들 아프다, 뜨겁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이 다 뇌와 척수로 들어오는 것을 감각신경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내는데 골격근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냐면 체성운동신경이에요. 근데 골격근이 아니라 다른 내장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이것은 자율신경의 역할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계에 어떤 크게 두 가지 타입. 우선 이제 여기서 보면 죄송해요. 말초신경 전체는 아니고 구심성 신경의 전체 두 가지 타입을 나눠보면 하나는 골격근과 연결된 체성운동신경, 하나는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자율운동신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자율운동신경은 또다시 뭐와 뭐로?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교감과 부교감은 뒤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체성하고 자율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체성은 여기가 이제 중추겠죠? 그리고 여기가 반응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중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반응기가 있어요. 그러면 중추와 반응기를 이제 이 신경들, 말초신경이 연결을 해주는데 지금 체성운동신경을 보면 하나예요. 하나의 뉴런이 중추와 반응기를 딱 연결한단 말이죠. 근데 자율은 어때요? 중추하고 반응기 사이에 연결하는 애가 누구냐면 몇 개냐면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여서 중간에 뭔가 끊어져 있는 혹은 두 뉴런이 가깝게 접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절 혹은 시냅스, 똑같은 말이거든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방향이 지금 원심 방향이니까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전이고 이놈들이 이후겠죠. 그죠? 요거까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체성운동신경은 한 번에 나간다. 근데 자율신경은 두 개가 연결돼서 되어 있다. 그거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가 아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걸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교감, 부교감 하니까 약간 서로 뭔가 이제 상반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보면 교감신경은 몸의 긴장도를 높여요. 저 지금
저도 지금 교감신경이 상당히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촬영하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긴장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즉 뭔가 다른 싸움이 일어날 때, 혹은 무서운 곳에 의해서 도망갈 때, 아주 막 긴장하고 무서운 거, 이런 것들이 유도된단 말이죠. 아마도 이 적응과 진화 과정에서 이 생명체가 어떤 아주 위험에 노출됐을 때 몸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시에 만들어 어떤 활성화되는 작용들입니다. 신경의 작용인데요. 이 교감신경의 어떤 특징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 보시면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어떠냐면 길이가 짧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이후 뉴런이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긴 것이 교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앞에 쪽에 있는 뉴런도 있고 뒤쪽에 있는 뉴런도 있는데 각 뉴런이 분비하는 물질이 있겠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전 뉴런에서는 뭐를 분비하냐면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요. 아세틸콜린.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면 이후 뉴런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외우기 좀 귀찮은데 그래도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교감신경이 이렇다면 부교감신경은 어떠냐면 신체의 긴장도를 이제 떨어뜨려요. 제가 이제 촬영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책 읽으면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겠죠. 계속적인 긴장 상태는 몸에 좋지 않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본 생명 활동, 뭐 소화가 이제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호흡이 안정화된다든지 내 몸이 이제 평상시에 어떤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기본 생명 활동들이 약간 억제되었다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자, 부교감신경의 생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전 뉴런은 좀 길고 이후 뉴런이 좀 짧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보다 이후 뉴런이 짧다. 요 구조. 아까 교감하고 비교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에도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후 뉴런도 분비가 돼요. 근데 이 둘 모두가 다 뭐냐면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러면 뭐가 분비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정리해보면 교감신경은 이전이 짧다. 그리고 거기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이후가 길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글자 이상하네요.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부교감신경은 이전이 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이후는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되겠죠? 자, 여러분들 몸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놈이 이제 뇌죠. 그리고 이놈이 쭉 척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딱 뻗어나가는데 교감신경은 요 뇌의 뇌줄기 부분하고 척수의 맨 끝부분에서 나가고요. 부교감신경은 죄송합니다. 반대예요. 부교감신경은 뇌줄기하고 끝부분이고요. 교감신경은 이 중앙 부분에서 뻗어나간다. 그리고 뻗어나가서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들의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한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죠. 자, 보면 교감신경은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에 관여하는 많은 작용들이 촉진이 됩니다. 심장박동이 촉진이 되고요. 그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혈당이 상승해요. 반면 이제 그리고 호흡이 촉진되죠. 반면 내가 이제 기본 생명 활동과 같은 이 소화 운동이나 방광의 어떤 배설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나는 지금 소변을 보는 거나 음식물을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빠르게 에너지를 써서 어떤 상황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방광은 이완되고 소화 운동은 억제되는 거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 어때요? 여태까지 이런 어떤 긴장 상태가 다시 풀어지면서 그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하나의 어떤 대상을 놓고 기관이나 어떤 개체의 대상을 놓고서 정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조절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길항작용이다. 길항작용한다. 이렇게 불러요. 길항작용. 마치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서로 길항작용하면서 자동차의 적절한 속도를 조절하듯이 내 몸에도 교감과 부교감이 적절히 조절하는 거죠. 자,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